그러면 보험 상품 종류에 따른 노후 상품 3가지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율에 따라서 첫 번째 얘기해 주세요. 네. 이런 필요자금을 고객이 준비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공시이율 연금입니다. 공시이율 연금은 매월 변동된다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최저보증 이율이 있기 때문에 고객이 내 원금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는 연금이죠. 국가에서나 보험사들도 당연히 최저보증이 있는 연금을 많이 장려했고요. 그 공시이율이 제일 많이 판매된 연금 중에 하나입니다. 공시이율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내 원금을 보장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최저보증 이율이 현재 저금리 현상 때문에 굉장히 낮은 것도 또 다른 특징이 버렸죠.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15%의 노후 준비 자금을 가지고 30%를 불려야 되는데 지금의 공시이율 최저보증 이율은 0.5%에서 1% 이하이기 때문에 15%를 2배로 불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율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시이율의 장점보다는 공시이율이 매력이 없음을 더 부각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국가에서는 연금의 대표 상품인 공시이율의 인기를 위해서라도 세제 적격 혜택,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주는 그런 혜택들을 많이 넣고 있고요. 사회 초년생들에게 유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거에는 공시이율 연금도 7%, 8%의 이율이 있었기 때문에 15%라는 돈을 준비해서 30%로 만들어낼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1%대 그런 이자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고객에게 공시이율을 얘기할 때 고객이 사회초년생이거나 아니면 급여생활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의 혜택을 원한다면 제한하지 지금 그렇지 않은 고객들에게는 공시이율을 제한했다가는 굉장히 매력 없는 상품으로 치부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후 대비 수단 중에 대표 상품인 공시이율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연금 상품 두 번째는 바로 변액연금입니다. 변액연금에 대해서는 다들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원래 공시이율이 연금의 대표 상품이었는데 저금리 현상이 계속되면서 공시이율이 매력이 없다라는 불만이 너무 많이 터졌죠. 정부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넣고 그렇게 공시이율을 장려를 했어도 아무래도 우리가 그때 한창 불었던 주식 열풍, 그 다음에 부동산 열풍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연금을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는 그래서 우리도 주식과 채권을 혼합한 이런 연금 상품으로 고객이 굉장히 높은 수익을 맛볼 수 있는 연금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니즈에서 이런 연금을 만들었고요. 변액연금이 한동안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데 이 변액연금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단점도 아주 명확한데요.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그 변액연금의 투자 수익이 그만큼 안 날 수도 있고요. 변액연금의 특징상 간접적으로 사업비를 2번이나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고객은 당연히 내 원금에 손실되는 영역을 빨리 맛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변액연금의 단점을 커버하려고 요즘 생명보험사들은 다양한 상품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변액연금 중에서도 고객이 만약에 중간에 인출하거나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다면 연금액을 최저 5에서 7%를 보증해주는 그런 변액연금 상품들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액연금은 어떤 고객에게 어울리냐면 중간에 인출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 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고객들, 원금 손실이라든지 이런 걸 걱정하지 않을 고객들은 연금으로 수령할 때 변액연금이 굉장히 좋은 매력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공시이율 연금이 이런 부분에서 어필이 됐지만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예전처럼 7%, 8%, 방금 전에 성동일 씨 사진처럼 10%, 20% 이런 이자가 나오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연금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고요. 보험사는 이런 니즈에 맞추기 위해서 주식과 채권이 혼합된 변액연금이라는 걸 만들고 판매하기 시작했죠. 2000년대 초반에 변액연금은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고 사람들도 뭔가 많은 이자를 더 원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변액연금의 별명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간간연금이라고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보험사는 고객의 돈을 받아서 이 연금을 만들어내는 게 일반적인 건데요. 이 변액연금은 주식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사도 또 다른 자산운용사에 이 돈을 더 넣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고객 입장에서는 간접 오브 간접, 그러니까 간접 투자를 2번에 걸쳐서 하는 거라서 당연히 사업비가 많이 빠져나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변액연금의 장밋빛 장점은 투자 수익이 많이 나면 그만큼 이율을 높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 반대로 사업비가 두 번에 걸쳐서 빠져나가고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변액연금으로 인해서 중도에 급하게 해지를 하거나 중도 인출했을 때 고객은 내가 냈던 원금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인터넷 창에도 변액연금 민원건을 검색해보면 아직도 꾸준하게 변액연금을 싫어하는 고객들, 변액연금 때문에 원금을 손실보는 고객들의 그런 하소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금감원에서도 변액연금은 이런 투자성 상품이고 원금 손실이 있다라는 걸 강하게 고객에게 이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는 게 요즘이죠. 그런데 이 생명보험사들은 이 변액연금의 판매를 사실은 놓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변액연금 나름대로의 엄청 큰 매력이 있죠. 그래서 생명보험사들이 가장 어필하는 변액연금의 요즘 장점은요, 바로 연금 수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변액연금을 중간에 인출을 하거나 해지를 하거나 이러지 않고 만약에 노후가 됐을 때 정말로 연금 형태로만 수령한다라는 걸 고객이 유지를 한다면 생명보험사의 이 연금 상품들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5에서 7% 정도의 연금 수령액을 보증함으로써 아마 요즘 같은 저금리 현상에 15%의 연금을 전부 다 이 변액연금에 넣은 고객들은 나중에 30%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형성이 됩니다. 일반적인 상품에서는 가져갈 수 없는 구조고요. 따라갈 수 없는 구조가 되겠죠. 대신에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고객이 중간중간에 이벤트가 발생해서 목돈을 인출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고객이 이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라든지 할 경우에는 연금을 보증해주지 않기 때문에 변액연금은 여전히 이 고객의 성향이나 고객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선호하는 고객이 있을 거고 혹은 굉장히 싫어하는 고객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변액연금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또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공시이율 연금과 변액연금은 우리가 고객들이 어떤 성향인지에 따라서 좀 극명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연금이었죠. 근데 이런 연금들이 발생되고 고객들이 가입을 하면서 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노후 대비 수단들이 생겼는데요. 바로 그 상품들이 바로 보장성 보험 상품들입니다. 다소 의아하실 수도 있죠. 왜냐면은 지금 연금,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장성 상품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런데 이 보장성 상품은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중도 해지에 책임준비금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이율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그게 예정이율입니다. 예정이율의 특징은 처음 가입한 예정이율이 그대로 끝까지 간다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매월 변동되는 공시이율과는 구별되는 특징이죠. 그래서 이 예정이율 상품인 보장성 보험이 요즘 같은 저금리에 공시이율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그런 이상한 시기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그걸 놓치지 않고 생명보험사에서는 목돈을 나중에 받아라 이런 컨셉으로 판매를 많이 했죠. 근데 이런 상품들이 대부분 종신보험이었는데 이 종신보험은 그 특징상 납입기간이 끝나야지만 100%가 도래하는 이런 기능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보험사들의 경쟁도 많이 하고 납입기간도 줄어들면서 10년 이하의 납기를 가져가면서 10년 이하의 납기가 끝나자마자 바로 100%가 넘어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정이율의 특성상 고정적인 환급률표가 나오기 때문에 고객들이 저금리도 별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변액이라는 위험성도 싫다면 이런 종신보험을 선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근데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단순히 이런 종신보험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종신보험도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종신보험이 있고 추가 납입을 할 수 없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납입을 할 수 있는 상품 중에서도 그 추가 납입 부분을 공시이율로 굴리는 게 있고 예정이율로 굴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하는 세 번째 연금 대체 상품은요. 바로 추가 납입 기능이 있고 이 추가 납입이 예정이율인 종신보험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추가 납입 부분이 예정이율인 이런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고객들은 중간에 인출을 하거나 이럴 때도 충분히 추가 납입 부분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고 처음 나왔던 환급률표에 의거해서 이 환급률이 기록되기 때문에 불안정한 노후 대비 수단이 아니라 확정적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단점은 이 상품도 마찬가지 보장성이기 때문에 중도에 너무 빠른 시기에 해지를 하게 되면 원금보다 적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최소한 10년, 15년 정도만 납기를 설정해도 5년 만에 80에서 90%가 넘기 때문에 고객들이 과거처럼 25년이 지나서 100%, 뭐 30년이 지나서 100%가 아니라 7년, 8년만 지나도 100% 이상의 환급률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우리는 고객에게 중간에 인출할 수 있는 그런 목돈 마련도 설명할 수 있으니 이런 상품들을 세 번째 영역에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